요즘에 이태원 클라스 너무나도 핫한 드라마죠. 저는 원래 드라마 이런 거는 뭐 즐기는 편은 아닌데 요즘 드라마는 예전 드라마랑 되게 많이 달라졌죠. 메시지가 너무 뚜렷해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막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막 창업 마인드도 있고 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것도 요즘에는 참 이게 좋은 쪽으로도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태원 클라스가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막 붙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OST로 하현우 씨가 부른 돌덩이? 돌멩이 아니죠? 돌덩이라는 OST가 있잖아요. 일단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손만 다칠 테니까. 하현우 씨 보면은 비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막 비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비강의 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거세게 때려봐. 빵, 여기도 빵. 거의 뭐 왕처럼 들리게끔 안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비강 위치에서 그냥 소리를 붙여서 편안하게 울리고 있는 상태로 끝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딱 붙이지 않아서 코맹맹이 소리는 안 나요. 비강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심하게 딱 소리를 코 쪽으로 붙이다 보면은 잘못하다는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비강을 쓰려면 비강 위치에서 너무 이렇게 근육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완벽하게 콧소리가 되니까 이렇게 갖고 들어와도 괜찮은데 붙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붙인다라는 개념이 근육을 꼬아가지고 쪼아서 너무 안에다가 꽉 이렇게 근육을 잡는 그것과 같이 하면서 소리를 내게 됐을 때는 이게 콧소리라고 비난받기 딱 좋은 소리가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근육을 심하게 이렇게 조우는 게 아니라 거세게 때려봐. 빵빵 들리시죠? 이런데 이런 거 싹 다 비강 쓰고 있는 거고요. 비강 위치랑 이런 데도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강의 위치를 딱 빼고 까 했으면 구강 소리가 날 텐데 구강 소리는 아니에요. 구강이 같이 열려 있고 여기 전체적인 입 안쪽의 느낌을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소리의 포커싱된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비강을 쓰면서 구강을 열어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훨씬 더 소리 내는 게 편하네요. 자기가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소리가 이렇게 많이 퍼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포커싱을 비강 위치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이렇게 퍼지질 않아요. 구강을 열어놔도 구강 쪽으로 완전 소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것을 가지고 움직이긴 쉽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를 가지고서 운반을 하기엔 너무 쉬운데 큰 공 같은 거 들고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것처럼 내가 컨트롤하기 좋은 응축된 그 사이즈만 가지고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훨씬 더 컨트롤이 쉽고 가벼운 느낌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봐야야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현우 씨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막 눈여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고음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래만 봤을 때는 지금 고음 낼 때마다 후두 위치가 완전 올라가면서 여기가 움푹 패이는 것까지 완전 보이거든요, 영상에서. 그래서 대부분 고음 하면은 후두를 떨어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초고음에서는 후두를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그냥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얘기 듣고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너무 이렇게 탁 조이는 느낌 때문에 고음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초고음을 가다 보면은 후두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차라리 더 고음이 잘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두를 떨어뜨려서 확장되는 그 느낌으로 고음을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후두 신경 쓰지 않고 원래 높은 음 가려고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후두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냈을 때 얇은 느낌으로 오히려 고음이 잘 도달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음은 쉽게 얘기해서 얇게 들어가는 게 고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음, 피아노도 높은 음 치고 되게 바이올린 같은 것도 가장 높은 음은 가장 얇은 소리잖아요. 무조건 고음은 얇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음을 두껍게 내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고음에서는 되려 후두를 떨어뜨려서 공간을 너무 줘서 소리가 넓어지게끔 하는 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음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만 알려드리는 건데 딱 그 경계가 어딘지. 아무튼 이 노래에서 지금 나오는 이 고음 파트에서는 하윤희 씨가 후드의 위치를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처럼 후드가 올라갔을 때 얇아지는, 소리가 얇아지는 그게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되려 그 고음의 얇은 성질과 부합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항상 후드가 고음 낼 때마다 떨어져야 되나요? 이거는 표현 때문에도 달라지는 게 있고, 내가 후드를 너무 올려서 목이 너무 조이고 아예 고음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후드를 살짝 의식적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근데 후드만 의식하지 말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후드를 임의적으로 자기가 막 내려보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호흡의 위치가 안정이 되면은 후드 위치는 알아서 안정이 되기 때문에 호흡부터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호흡이랑 같이 가면서 후드 내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호흡 위치가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후드 위치를 먼저 안정화를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는 호흡의 위치에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후드를 떨어뜨리는 게 낫죠. 호흡의 위치에 안정화는 자기가 일단은 숨을 마신다라고 하지만 숨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제대로 숨이 체내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런 확실하게 숨이 딱 찼을 때 그 느낌이 일단 기본적인 단계의 호흡의 안정화예요. 그 다음에 호흡의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횡격막 어택, 횡격막을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더 호흡의 위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이런 기본기가 없는데 후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목소리 색이 되려 탁해진다거나 고음이 더 안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튼 좀 자극적이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후드 위치라든지 고음을 내는 이 색깔 자체가 목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상 이렇게 후드가 올라가서 되려 얇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얇은 소리는 어차피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성질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고음을 어떤 느낌으로 도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에 무리가 안 가는 한에서는 후드 위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게 항상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독 높은 음에서 굉장히 이 소리가 순간적으로 딱 얇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순간에 후드가 탕 하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하면은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런 식으로 후드가 좀 탕탕탕탕 높은 음에서 바로 탁 치고 올라가더라도 그 텐션으로 하이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곡에서는 후드 위치 안정화를 시키면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후드가 탁 어택하는 이 느낌이라든지 순간적으로 탁 좁아지는 소리가 나는 이런 걸로 이 노래의 지금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곡은 후드 위치 안정하는 고음에서는 안 내는 게 이 곡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 이 삶은 내가 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비강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얼굴 밖으로 소리를 막 이렇게 내지 않아요. 얼굴 안에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비강 위치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느낌. 소리를 여러분 앞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노래를 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소리를 어떤 방향으로 내고 있는지를 그 기본 방향을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새로운 노래의 느낌이 나실 거예요. 대부분 자기만의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소리를 쓰는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 위치를 조금씩 바꿔봤을 때 굉장히 다른 맛의 느낌이 나요. 예를 들어서 김건모 씨라든지 옛날 가수들인데 얼굴 안에서 그냥 땡겨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 느낌 있죠. 이런 걸 훈련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고음에도 접근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금방 이렇게 하현우 씨가 보여줬던 이런 느낌, 이런 컬러가 안에서 위쪽으로 땡겨지는 게 먼저 됐을 때 이런 컬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지 말고 위로 먼저 갖고 가는, 헤드 안에서 소리를 옮겨보는 이런 거를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명점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거기로 가는, 그리고 소리가 글로 가니까 파동이 생기면서 그쪽 위주로 소리가 움직이면서 울릴 거 아니에요. 그 울림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에 따라서 소리 컬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막 내려보면은 약간 흉성 위주로 소리가 떨어지면서 소리 색깔이 막 이렇게 바뀌고, 밖으로만 빼려고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이걸 약간 위로 살짝 가볍게 띄워가지고
얼굴 안에서 이렇게 내보려고 했을 때는 또 느낌이 또 이렇게 달라지죠. 소리 색깔이라는 거는 얼굴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느 위치를 선점을 해서 거기 방향으로 소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노래에서는 소리를 쓰는 방향의 교차성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부르기에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